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88쪽입니다. 매일 변하는 날씨. 이고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를 보면 일기도를 활용하여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전선 등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계절에 따른 날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압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기도에는 기압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내는 등압선이 있는데, 등압선을 보면 기압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있는데, 어떤 기준 기압보다 높고 낮음으로 고기압, 저기압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주위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높으면 고기압이 됩니다. 그 예를 보도록 하죠. 자, 일기도가 있습니다. 1012 헥토파스칼에 대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 1012 헥토파스칼 등압선이 있고요. 그리고 1016 헥토파스칼 등압선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고기압은 다른 주변보다 그 숫자가 기압이 높죠. 그래서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저기압은 1012, 1008 이런 식으로 점점 이쪽이 기압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 그래서 일기도 영상과 위성 영상을 같이 보면요. 자, 여기는 구름이 없습니다. 바로 고기압이 있는 곳은 구름이 없고 맑죠. 그리고 이쪽에 구름이 많은 부분을 보면 저기압이 있는 곳이고, 구름이 없는 고기압을 보면 구름이 없고요. 저기압, 구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기압일 때, 저기압일 때 위성 영상에서 구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기압과 고기압의 위치와 구름의 위치를 비교해 봤고요. 저기압, 고기압에서의 날씨를 예상해 보면 자, 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구름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자, 날씨가 흐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날씨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기압 중심부는 구름이 없었고 날씨가 맑았죠. 날씨가 맑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왜 구름이 있고 구름이 없게 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림으로 보죠. 저기압이 있으면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주변은 상대적으로 고압부, 저기압 중심은 저압부고 고압부에서 저압부로 바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모인 바람은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공기 덩어리는 식게 되면서 나중에 응결하게 돼서 구름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죠. 저기압과 고기압 나눠서 볼게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 들어옵니다.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는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고, 이때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낮아지는 이유는 단열, 팽창,
했기 때문이죠. 단열 팽창하기 때문에 공기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됐고요. 그 결과 날씨가 흐리거나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고기압 봅시다.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고요. 주변은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고압부에서 저압부로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바람이 불어나가고 나간 바람을 채워와야죠. 이렇게 채워오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고, 하강기류가 생기면 아까는 단열 팽창이었지만 지금은 단열 압축이 일어납니다. 팽창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 공기덩어리 온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있던 구름, 응결되어 있던 녀석도 이내 열을 받기 때문에 수증기로 변하게 되겠죠. 자, 본문에서 고기압 부분,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주변으로 불어 나갑니다. 아까는 불어 들어오고요. 지금은 불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생기고 이때 하강하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구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하강하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 아까는 단열 팽창, 지금은 단열 압축하기 때문, 따라서 고기압 지역은 날씨가 맑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는 온대저기압이라는 것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니까. 그래서 통과하는 지역의 날씨를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온난전선의 앞쪽에서 구름이 혹은 비가 내리게 된다. 그리고 한랭전선 통과하고 난 뒤쪽에서 비가 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온대저기압,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같이 있는 이런 형태의 전선을 우리는 온대저기압이다라고 하고, 이럴 경우 강수구역은 전선, 한랭전선 뒤쪽, 그리고 온난전선 앞쪽에 비가 오게 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물음 표시한 지역 X의 현재 날씨를 쓰세요. 지금 표시한 지역은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난 후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난전선이 뒤쪽에 있는 지역이므로, 자, 지금은 따뜻한 공기, 기온이 높고 날씨가 대체로 구름이 없죠. 지금 구름이 없어요. 맑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 한랭전선, 온난전선 같이 있는 게 온대저기압입니다. 자, 여기서 강수고요. 구름이 있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계절별 일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서 대륙과 해양이 만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륙과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여름과 겨울을 먼저 볼게요. 여름. 자, 여름, 그리고 겨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아주 강한 고기압이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 남쪽은 기압이 높고, 그리고 북쪽은 기압이 낮은 기압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쪽은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해 있고, 자, 이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북태평양 고기압. 자, 겨울도 보죠.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이쪽에 있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 서쪽에 있고요. 동쪽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기압 배치다. 그래서 겨울은 서쪽이 높다.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되는 것이고, 여름에는 남쪽이 기압이 높고 남고 북쪽은 기압이 낮은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이룬다. 이따가 다시 적을게요. 자, 봄을 보면 봄과 가을에는 이런 소규모의 고기압과 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압을 우리는 이동성 고기압 혹은 이동성 저기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 보죠. 자, 1. 계절별 일기도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자, 먼저 여름은 아까 했었죠. 여름은 남쪽은 기압이 높고 북쪽은 기압이 낮은 형태.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었죠. 서쪽이 높고 동쪽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배치였다. 그리고 봄과 가을은 규모가 작은 이동성 저기압, 그리고 규모가 작은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자, 다 적었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일기도에서 어떤 지역은 날씨가 맑다, 구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구름이 많다, 날씨가 흐리다. 구름이 발달하는 것, 강수가 발달하는 것은 바로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그리고 날씨가 맑은 것은 고기압이고요.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저기압은 기압이 낮으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바람이 모이고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고기압의 중심부는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그럼 계절별 날씨를 확인해 봅시다. 자, 봄에는 건조하며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면서 날씨가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고요. 이때 고기압이 지나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오지만 뒤따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봄은 이게 특징이죠. 황사와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름, 초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 이거 장마 이야기죠. 장마.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커지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난다. 이때는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대륙 쪽에 저기압이 분포해 남고 북저형,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계전풍이 불게 된다. 남고 북저.
자, 여름과 초가을에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지나기도 한다. 참고로 보시고 이제 가을 볼게요. 가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고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서리가 내리기도 한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이 커져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북서쪽 대륙의 고기압이 북태평양의 저기압이 분포해 서고동저형에 아까 했습니다.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북서 계절풍이 분다. 자, 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한파 폭설 현상이 나타난다. 자, 겨울에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이게 바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죠. 북서 계절풍 이야기고요. 다시 북서 계절풍 이야기고 그리고 여름 볼게요. 여름은 여기가 고압부에서 저압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바람이 불게 돼요. 이런 바람 우리는 남동쪽에서 왔으니까 남동 계절풍 방금 한 건 여기입니다. 여름에 남동 계절풍, 겨울에 북서 계절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오늘 공부한 내용만 보면 저기압, 고기압 얘기가 있습니다. 자, 상승 기류가 있고 흐리거나 비가 내린다.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 저기압이죠. 저기압. 그리고 오른쪽은 고기압. 고기압은 날씨가 맑다. 맑은 이유는 하강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으면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서 공기덩어리 온도가 올라가니까 날씨가 맑다라고 했습니다. 상승 기류가 있으면서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 계절 중 땡땡 계절에는 남고 북쪽, 아래쪽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남쪽에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계절은 여름철이었고 반면에 서쪽이 기압이 높다. 이거는 겨울이었습니다. 서쪽에 북서 저 시베리아 기단이 위치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계절과 날씨 특징을 옳게 짝지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봅시다. 자, 봄에 황사도 있고 꽃샘추위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름, 폭염, 열대야 맞죠? 가을은 한파 폭설, 겨울은 태풍 적마.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